자, 시책을 해서 페이지는 7페이지부터 보면 되겠다, 그지? 7쪽부터 해서. 자, 40번 지문부터 정리를 시작을 할 거고, 우리 이제 내용은 좀씩 기억나니까 40번의 첫 번째 문장 한번 봐볼까? 마음은 가지고 있다, 의식하고 잠재의식 가지고 있다. 내용 기억납니까? 오른쪽에 한번 채워봅시다. 7페이지 오른쪽 맨 위에 거기 제목 나와 있는 부분에 땡땡 마음이 삐리리를 다룬다. 뭐였지? 의식적 마음이 뭐를 다룬다? 감정. 그렇지, 이게 키워드라고. 거기다 쓰면 돼. 의식적 마음이 감정을 다루고 이때 반응이 어떤 마음에 저장된다? 그지? 잠재의식 혹은 무의식이라고 해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잠재의식의 마음에 저장이 된다. 요게 글의 주제였었어. 그러니까 키워드는 딱 3개야. 우리는 의식적 마음이 있고 무의식적 마음이 있고 감정이 꼭 나와줘야 됩니다. 감정 간의 어떤 관계? 이런 걸 잘 정리를 해주면 되거든. 글이 근데 이 정도 되면은 깔끔하지는 않아. 뭔가 좀 깔끔하지는 않고 좀 헷갈려. 자, 마음은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 알려져 있는데 뭐로써? 첫 번째 conscious가 의식적인 마음이 있고, 여기서 마음은 우리의 사고였습니다. 의식적 사고가 있고, 아래 의식이니까 잠재 의식적인 마음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알려져 있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러면서 글의 초반에는 이 두 개의 차이점 각각 좀 설명을 해주죠. 자, 먼저 잠재 의식적인 마음은 매우 빠르다, to act. 행동이 빠르다는 얘기니까 우리가 잠재 의식은 순간적으로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다, 이런 느낌인 거야. 그리고 doesn't deal with, 다루지 않습니다. 감정을 다루지 않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 잠재의식은 감정을 다루지 않는 거야. 얘가 감정을 담당하는 영역이 아니다, 이거야. 자, 그럼 얘는 뭘 하는데요? 이 잠재의식은 다루는데 기억을 다룬답니다. memories. 이런 것들의 기억이거든. response는 반응이란 뜻이니까 당신의 삶에 대한 반응 같은 거라든지 그냥 기억이라든지 인지 이런 것들에 어쨌든 기억을 다루는 게 잠재의식이다. 얘는 기억을 처리하는 거구나. 처리한다 말이 이상하면 그냥 기억이다 써놓으면 돼. 기억을 다루는 거다. 여기까지 정리됐습니까? 자, 하지만이 나왔으니까 이제는 의식적인 마음에 대해서 설명이 들어가. 하지만 의식적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당신이 통제력을 가지는 마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두 번째, 의식적인 마음. 얘는 통제를 할 수 있는 거죠. 통제가 가능하다. 그리고 방금 3번 문장에서 이거는 살짝 혹시 몇 번 물어볼 수 있으니까 여기 있는 that 있지? 대시 관계사로 쓰인 거잖아. 뭘로 바꿀 수 있습니까? 위치로 바꿀 수 있지. 근데 뒤에 주어 있고 동사 목적어 다 있는데요?
over라는 전치사의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여기도 불완전한 문장이다 볼 수가 있겠지. 자, 그럼 이렇게 마음이 통제력이 있다는 얘기를 다시 말하면 생각을 한다는 얘기지. 생각을 우리가 통제를 하는 거니까. 그리고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가 통제할 수 있다는 얘기야. whether to 이렇게도 쓸 수 있었어. whether to 동사. 그래서 여기 to carry가 A가 되는 거고 or 다음에 to add가 B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whether to는 뭐뭐 할지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A 할 것인지 아니면 B 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야. 먼저 carry on도 계속하다라는 뜻이었어. 계속하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계속 할 것인지 혹은 그 생각에다가 감정을 더할 것인지 이런 걸 선택할 수 있는 게 마음이라는 얘기야.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하면은 내가 만약에 시험을 봤는데 망쳤어. 그럼 난 선택할 수 있는 거야. 그 망쳤다는 생각을 내가 계속 할지 아니면 중단하고 에이 다음번에 잘 보자 이렇게 할지. 그럼 그 생각을 계속해. 나 망쳤어. 그러다 보면은 거기에 감정이 더해지는 거지. 아, 나는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나 봐. 우울해지고 슬퍼지고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즉 이런 생각을 할지 감정을 넣을지를 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이게 통제가 되는 거야. 이게 지금 의식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통제를 할 수 있고 여기에 감정을 더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감정은 잠재의식이 아니라 의식적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 거야. 의식적 마음에서. 자, 그리고 이것이 뭐의 일부가 되냐면 당신의 마음의 일부가 됩니다. 어떠한 let you down frequently. 당신을 종종 let down 한대. 이게 뭐 실망시키다, 낙담시키다 이런 얘기였었어. 즉 부정적인 감정이라는 얘기. 부정적 감정도 여기서 나오는 것이다. 이런 감정을 통해서 부정적 생각도 할 수 있게 된다. 계속 시험 망친 거 생각해봐. 부정적 생각만 드는 거잖아. 나는 시험을 못 보나 봐. 나는 맨날 시험 보면 망하나 봐. 왜냐하면요, 이런 감정에 의해서 연료를 받았다는 얘기는 감정에 의해 힘을 받은 혹은 지배가 될 때 당신은 wrong decision, 잘못된 결정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야. 계속 반복적으로. 그래서 자신감 가지고 시험을 봐야 되는데 계속 부정적인 생각이 있어서 시험을 더 못 보게 된다라든지 뭔가 잘못된 선택을 한다라든지 포기한다라든지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얘기지. 여기까지는 괜찮습니까? 그리고 당신의 이런 판단이 클라우디드 하면은 가려지다 이런 얘기였잖아요. 그룹에 의해서 가려지다. 영향을 받는 거죠. 또 계속 감정이 나오고 있어. 이런 감정에 의해서 가려지게 되면은 이것은 집어넣게 된다. 너의 마음속에 편견을 집어넣게 되고요. 그리고 모든 종류의 다른 negativities, 부정적인 것들, 부정적인 생각을 마음속에 집어넣어버린다. That hold you back, 당신을 hold back 하는 부정적인 생각들. 뒤에서 붙잡는다는 얘기니까 너의 발목을 잡는다라든지 너를 딱 막아버린다라든지. 계속 같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거미가 두렵습니까? 어둠이 두렵습니까? 얘들은 다 지금 두려움이라는 부정적 생각이라는 얘기야. 부정적 생각. 얘들은 다 어디서 나왔다고? 의식적 마음에서 출발을 하는 거야. 내가 통제를 통해서 여기서 출발한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두려우면은 분명히 reasons, 이유들은 분명히 있답니다. 이런 두려움에 대한 이유는 있다. scared, fears, 두려움에 대한 이유는 있어. 처음에 범이나 어둠을 무서워하게 된 계기는 있을 거란 얘기야. 어쨌든 이유는 있지만 그 이유가 뭐가 됐던지 이런 두려움들은
의식적인 마음에서 originate in 한 것이다. 그렇지. 여기서 유래를 했단 얘기야. 의식에서 결국 이런 부정적인 감정은 나온 거구나. 출발한 거다. 그리고요, 그것들, 이러한 두려움들이겠지? 두려움들은 오직 뭐가 되냐면, 진짜 두려움이 된다. 여기서 진짜 두려움이란 얘기는 계속 지속적인, 우리 트라우마 같은 그런 두려움이 된다는 얘기지. 뭐 할 때, 이런 잠재의식의 마음이 당신의 그런 반응을 record 할 때, 그렇지, 기록한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기억을 하고 저장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지. 얘는 기억을 다루는 영역이었습니다. 확 와닿진 않아, 그지? 어려워, 많이 어려워. 단순화시키고 키워드만 정리하면 돼. 결국 이런 감정, 특히나 이 글에서는 부정적인 감정이었습니다. 부정적 생각, 두려움 같은 거. 이런 애들은 어디서 출발한다? 의식적 마음에서 출발을 해. 하지만 그게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잠재의식의 기억이 되어질 때. 여기서 출발하지만 여기서 기억이 될 때. 이 두 개가 결합해서 진짜 두려움이 생긴다. 진짜 지속적인 감정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이 글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지. 뭔가 트라우마가 있어. 그게 어떻게 생긴 걸까?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는 글이라고. 나는 나비를 되게 무서워해. 나비가 너무 무서워. 왜 그런 무서움을 갖게 됐나? 이런 원리란 얘기입니다. 처음에 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 두려움을 갖게 된 계기가 있을 거야. 그지? 내가 계기가 있어. 의식적 마음에서. 그리고 그 계기에 대한 반응, 그 두려움이 잠재의식에 기억되고 저장됨으로써 트라우마까지 발전하게 되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 좀 괜찮습니까? 알겠어? 100% 이해는 안 될 수 있어. 하지만 좀 키워드로 연결만 시킬 수 있으면 우리 시험에서 답만 맞추면 되니까, 그지? 자, 실제 요약문도 이렇게 나왔었네. 통제 가능한 의식적 마음이 다루는 반면에 생각과 감정을 얘들은 다뤄. 그러한 반면 빠르게 작동하는 잠재의식은 너의 반응, 이것을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 기억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진짜 두려움이 거기서 생기게 된다. 이렇게 형성한다. 잠깐만. 자, 이렇게 하나 정리하고 나면은 이거 서술형 문제를 내가 하나 만들어 놓은 걸 줄 거고 한번 너희들은 풀어보자. 당연히 쉽게 만들었겠니? 어렵게 만들었겠니?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나올 거다라는 걸 전제로 만들었거든? 아, 이거 내가 다 뽑아놨는데 복사가 이상하게 돼가지고 다시 했어. 아니, 왜 이래, 이거? 잠깐만, 금방 줄게.
지금 받은 사람은 바로 한번 해봐. 40번 지문. 맨 첫 페이지 한번 해보고, 너희가 하는 동안 나도 칠판에다가 힌트를 좀 적어 놓고 있을 거야. 모르겠으면 참고로 하면 돼. 자, 우선 보자마자 단어 추가. 어떤 단어가 빠져있니? 무조건 핵심어 키워드라 그랬어. 세 개였잖아. 의식, 잠재의식, 나머지 하나. 그렇지. 없잖아. 그지? 만든 거지. 너 이건 본 적이 없는데. 기출은 없어. 이거 오타. 리스폰스입니다. S 빠졌어. 오타야, 오타. S, 여기 S. 알리 S. S 빠졌어. 필요시 변형 가능 써있지? 그리고 변형해서 추가하는 이건 무조건 변형을 하라는 얘기지. 자, 한번 정답을 혹시 나온 사람 있어? 잘 안 돼, 그지? 이건 연습 많이 해야 돼. 자, 우선 전체 구조는 두려움은 형성이 된다. 문장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어떤 원리로 형성되는지 결국 주제, 이걸 쓰라는 얘기잖아, 그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 의식에서. 그리고 여기에 저장된다. 자, when이 있으니까 when 주어 동사할 때 이렇게 가주면 되겠다. 자, 그러면은 뭐 할 때 이렇게 두려움이 생기는 거냐면 먼저 여기 저장이란 말이 있으면은 당연히 반응을 저장한다. 이렇게는 묶을 수 있잖아. 근데 지금 동사가 하나 필요한데 비동사도 있고 저장도 있어. 알 것 같아? 그렇지. 수동태로 만들라는 거 아닌가. 그럼 얘가 주어가 되는 거야. 그래서 responses, 반응들이 are stored, 저장이 될 때. 그리고 뒤에 잠재의식이란 말이 있으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잠재의식에 저장이 될 때. 우선 이게 기본 틀이 되는 겁니다. 기본 틀.
그리고 이제 나머지 넣어줘야 돼. 아직 안 쓰인 거 보니까 의식적인 마음도 있고 from도 있기 때문에 우선 이 반응이라는 게 뭐에서 나오는 거다? 의식적인 마음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에 from the conscious mind, 의식적인 마음으로부터의 반응이 저장될 때 잠재의식이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모션을 변화하래. 그럼 딱 변화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는데? 이모트? 그런 단어 들어본 적 있어? 이모셔널. 형용사로 바꿔서 감정적인이 되는 거야. 얘밖에 없잖아, 그지? 다른 거 본 적이 없어. 자, 그럼 얘는 형용사죠? 감정적인이란 말은 명사 앞에 무조건 붙어야 돼. 그럼 붙을 수 있는 명사가 딱 두 개밖에 없네. 반응이란 말이 있고 마음이란 말, 이 두 개입니다. 당연히 어디다 붙여야 돼? 감정적인 반응,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 이모셔널. 그러면 의식적인 마음으로부터의 감정적인 반응, 여기서 감정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여기로부터의 감정적인 반응이 잠재의식에 저장될 때 진짜 두려움이 형성이 됩니다 라는 주제. 너무 춥다고? 줄여놨다. 그래서 이렇게 단어 하나를 찾아오라는 유형이 나오면 이건 진짜 제일 어려운 유형 중에 하나거든.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 보통 2학기 때 나오기도 하고 뭐 이번에 빠르면 이번에 나올 수도 있고. 이것만 기억하자. 만약에 서술형에서 단어를 본문에서 찾아와라, 무조건 무슨 단어라고? 핵심어여야 돼. 키워드여야 돼.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으면은 이 단어를 보기 전에 너희가 먼저 체크하거나 떠올려내야 돼. 아, 이 글의 키워드는 얘랑 얘였지, 얘랑 얘였지 하고 확인해서 없으면 이 단어구나, 이런 식으로. 알겠지? 그렇게 해야지. 이것도 먼저 부른 순간 헷갈리잖아. 머릿속에 막 혼란이 생긴다. 자, 그 다음에 41, 2번 지문으로 가보자. 여기도 첫 번째 문장 읽고서 한번 연상해 볼게. 규범은 어디에 있다? 규범 얘기구나. 기억이 납니까? 그렇지. 자, 오른쪽 채워볼게요. 뭐의 의미? 오른쪽 제목. 규범이지. 규범 얘기인데, 초반에는 규범의 정의를 내려주잖아. 규범의 의미와 문화권 간의 땡땡이 일으킬 수 있는 문제. 갈등? 차이. 그렇지. 차이. 그래서 초반에는 규범을 정의해주고 이게 문화마다 다를 수 있어. 그러면 문제가 돼. 이렇게 두 가지 내용이었었어. 기억이 납니까, 이제? 자, 규범이라는 것은요, 어디에나 있다. defining 하면서, 그리고 guiding 하면서, 둘 다 분사 구문이고요. what is normal? 왓절이네. 정상적인 게 뭔지, 뭐가 정상인지를 규정을 하면서. 규범이란 건 정상적인 걸 정의해 주는 거야. 그리고 안내해 주는 거지. 우리의 사회적인 삶의 인터프리테이션, 해석이라든지 이해를 안내해 준다. 사회적인 삶은 이렇게 해석될 수 있구나. 즉 이건 옳은 거구나, 아닌 거구나. 이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순간에. 자, 초반에는 규범을 정의해 주는 게 가장 포인트. 뭐다? 정상적인 것이다. 이게 올바른 거야. 이걸 보여주는 게 규범이란 뜻입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바로 예시가 나왔지? 간단한 예시로서 있어. 이런 서구 문화에는 하나의 규범이 있는데요. 어떤 규범?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규범이 있다는 얘기야. 누구에게? 낯선 사람인데
단지 어떤 무언가를 했냐면은 help, 도와주기 위한, 도움을 주는 무언가를 했던 낯선 사람에게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규범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이건 다 그냥 그 도와주는 것의 예시였습니다. 문을 열어준다라든지, 아니면 뭐 흘렸다라는 걸 가리키고 지적해준다라든지, 아니면 or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디렉션, 길 안내를 해준다라든지. 예시니까 내용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하, 어떤 예시? 도움을 받았으면은 감사를 해야 되는 것, 이게 규범이라는 얘기야. 자, no law니까 법은 없다. 법은 없어요. 어떤 당신에게 thank you라고 말하는 것을 force, 강요하는 그러한 법은 없다. 이게 법은 아니라는 얘기야, 규범이. 하지만 연결, 법은 아니지만 연결할 수 있겠지. 법은 아니지만 만약 사람들이 감사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이러한 상황에 그것은 marked 되어집니다. 표시가 되어진다? 눈에 띄는. 눈에 띈다는 얘기예요. 내가 주소 줬는데 아무 말도 안 해. 이상해. 사람들은요, 기대하고 예상을 합니다. 자, 어떤 사실을 너가 감사를 말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규범은 첫 번째, 정상적인 것이고, 누구나 다 예상을 하고 기대하는 거구나. 계속 정의를 내려주는 거야. 이럴 땐 이렇게 행동하겠지. 예상하는 거야. 그리고 당신은 responsible, 책임을 지게 되는 거, 책임을 갖는 거. 감사라고 말할 책임이 있다는 얘기지. 뭔가 책임이 있는 것, 이런 게 규범이구나. fail to 동사면 동사하는 것을 실패하다, 하지 못했다라는 표현이죠. fail to 동사. 그래서 이렇게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걸 실패한 것, 말하지 않는 것은 놀라운 일이 될 것이고요. 또한 word of criticism, 얘는 비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word of는 얘도 형용사인데요. 뭐뭐 받을 만한, 이런 뜻이야. 뭐뭐 받을 가치가 있는, 이런 뜻이야. 그래서 비판을 받을 가치가 있다. 규범이라는 건 지키지 않으면 얘는 비판도 받는 거구나. 여기까지가 정의입니다. 규범에 대한. 자, 그리고 8번이 이제 전환점이야. 그래서 위치도 물어볼 수 있고요. 어떻게 전환점인 줄 알아? 연결 없는데? 신정보. 아직 한 번도 안 나왔던 새로운 정보가 나오기 시작하지? 그건 바로 커뮤니티라든지 문화 이야기야. 여기서부터 등장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다 문화랑 관련돼. not knowing, 알지 못하는 것이 다른 공동체의, 공동체도 그냥 문화라고 해도 되겠지? 그래서 다른 문화의 규범을 알지 못하는 것이 뭐다? 주요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센터가 변한 거니까 중심의 주요한 문제가 된다. 무엇에 주된 문제냐면 다 문화 간의 소통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8번 문장을 기준으로 이제 무슨 얘기? 타 문화의 규범을 만약에 내가 알지 못해. 그럼 알지 못하면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소통에 문제 생길 수 있어.
문화 가능. 그렇지. 문화를 가로질러서니까 가문화의 해도 되겠고. 아, 여기 문장 너무 길어. 정말 짜증나. 접속사가 하나 있어. 그럼 문장은 몇 개야? 2개. 알았지? 그래서 이게 하나 접속사 세모로 표시할게요. 그리고 또 어디 있냐? 쭉쭉쭉쭉. 여기서 한번 끊어지고. 얘도 접속사입니다. such that. 그리고 마지막으로 only when까지. 접속사가 3개야. 3개. 그럼 문장은 몇 개라는 얘기야? 4개가 있으니까 이렇게. 문장에 4개가 있어. 연락 짜증나. 아니, 좀 끊었으면 좋지. 왜 이렇게? 여기 주어, 동사. 이런 관계사니까 이렇게 묶어주고요. 영. 그리고 여기도 주어, 동사. 그리고 주어, 동사. 마지막 주어, 동사 이렇게. 아, 정말 짜증난다. 문장 4개 맞지, 그지? 접속사. 이 분도는 무슨 뜻? 그렇지. 비록 뭐뭐지만 뭐뭐일지라도 such as랑 똑같은 게 such that이라는 접속사야. 뭐뭐처럼 같이. 그렇지. 뭐뭐처럼 뭐뭐 같이. 얘는 뭐뭐 할 때, 오직 뭐뭐 할 때 싶고. 자, 그럼 예시를 들어주는 거거든. 땡큐란 예시를 계속 하자면은 이제 땡큐를 가지고 얘를 말해줍니다. 비록 또 다른 문화가 가지고 있어. 표현을. 트랜스레이터블해 보이는 표현을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해석을 해서 해석 가능한, 번역 가능한 이런 뜻이니까 의역을 하면은 이해할 수 있는. 아리가또 이런 거야. 아리가또. 뭔 말인지 알지? 이거야. 우리 이해할 수 있다고. 아, 감사합니다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표현이 있어. 그럼 표현은 똑같은 거야. 표현은 똑같은데 비록 그렇지만 뭐가 있을 수 있냐면은 그 표현의 쓰임, usage, 사용이나 쓰임에 있어서는 다른 규범을 가지고 있다. 다른 법칙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죠. 사용은 다른 겁니다. 표현은 똑같지만 사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것처럼 너가 땡큐라고 말을 해야 돼. 똑같이 감사합니다 말을 해야 되지만 차이점은 이거죠. 오직 뭐 할 때만 누군가가 이렇게 일으킨 그 비용이 considerable 할 때만, 상당할 때만. 즉 이런 식으로 쓰임은 다를 수 있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목숨을 진짜 구해줬을 때 그때만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규범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지. 정말 큰 일에만, 상당한 일에만 해야 돼. 그래서 그런 경우에서는 여기서 이제 그런 경우란 서치요. 그런 경우는 상당할 때만 감사를 해야 되는 경우야. 이런 경우에서는 상당한 일에 감사해야 되는 경우는 it would sound ridiculous. 자, 동사로 들리다죠. ridiculous하게 들린다는 얘기인데 이게 뭐 우스꽝스러운, 이상한, 본문에 나온 말을 이용하면 abnormal이 되는 거지. 정상이 아닌 거야. 비정상인 거야. 규범이라는 건 아까 정상적인 거라고 했는데 비정상으로 들릴 수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아까 예상하는 건데 예상치 못한 걸로 막 이렇게 들릴 수 있다는 얘기야. 무시하세요.
만약에 당신이 감사한다면 누군가에게 something so minor. 우리 something 다음에는 형용사가 뒤에 오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매우 마이너한 무언가. 그렇지, 사소함. 즉, 얘의 반대 단어예요. considerable의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상당하지 않고 정말 사소한 무언가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면 지금 이래야 되는 상황에서 이상하게 들릴 수 있다는 얘기지. 이때 에즈도 뭐뭐처럼, 뭐뭐 같은 그냥 너를 위해서 문을 열도록 잡아주는 것처럼, 문 열어주는 것처럼 이런 사소한데 감사해요 하면은 이상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규범은 그거라고. 우리 규범은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규범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 그때 예시 그거 있잖아. 우리 프랑스 같은 데서는 유럽에서 인사를 볼에 뽀뽀한다고. 걔들은 그게 당연한 거야. 하지만 우리가 만나서 반가워 더 뽀뽀하고 이러면 우리는 이상하잖아. 그런 거란 얘기지. 둘 다 긍정의 행동이지만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자, 소수령 해봅시다. 41번. 자, 우선 추가부터 가볼까? 이 글에, 왜? 그러니까 인쇄가 잘못돼, 지금. 복사기가 이상해. 있기는? 자, 이 글의 키워드. 우선 규범의 정의가 나와야 돼. 규범은 어떤 것이다? 정상적인 거야. 그리고 만약에 문화 간에 뭐가 있을 수 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게 딱 키워드. 어떤 단어가 없다? 요게 inappropriate. 그렇지, 부적절한. 얘가 차이를 의미할 수 있겠지. 부적절할 수 있다. 요게 빠졌다. 노 머리 빠졌으니까 얘를 집어넣어서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힌트, 씬 보면 딱 떠올려야 돼. 혹시 다 해서 점검 받고 싶은 사람은 손 들면 가서 점검해 줄게.
잘했어. 굿. 응, 굿. 그런 느낌. 일단 조금 더 쉽게 만들어줘야겠네. 자, 확인해 봅시다. 우선 얘가 주어가 되잖아, 구조상. 얘가 동사예요. 그럼 주어 동사 사이는 다 꾸미는 말이 오는 거잖아, 꾸미는 말. 아, 이 대신 무슨 대시겠구나. 관계사 대시지 않을까? 이렇게. 대 먼저 쓰고 출발하는 거지. 그럼 삐리리한 규범이, 한 문화에서 삐리리한 규범이 이래 보일 수가 있다? 이거잖아. 그러면 한 문화에서 어때 보이는 규범? 정상적으로 보이는 그런 규범이 다른 문화에서는 비정상으로 보일 수 있다. 요 얘기거든. 그래서 대 쓰고 consider가 수동이 돼야 돼. are가 있기 때문에 are considered. 규범 입장에서 여겨지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에 normal을 집어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여겨지는 규범들이 한 문화에서 seem 다음에 형용사나 to 쓰는데 to 없어. 이거 쓰면 돼, 형용사. inappropriate. 적절하지 않아 보일 수 있다. 부적절해 보일 수 있습니다. in another도 이렇게 묶일 수밖에 없잖아. in 다음에 명사 와야 되는데 명사가 얘밖에 없었거든. 그래서 다른 문화를 줄여서 다른 거에서는 부적절해 보일 수가 있더라. 키워드 알겠지? 정상적이라는 꼭 나와야 돼. 문화 간의 차이, 부적절 이런 거 나오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됐으면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합시다. 혹시 자기가 만든 거 이것과 달라도 답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있으면 나한테 가지고 와. 확인 받아. 이거 물모를 쓴 다음에 뒤에 in other 쓰면 그렇게 쓰면은 in other, in one culture 이게 겹쳐버리네? 그럼 한 문화에서 다른 거에서 정상적으로 여겨지는 규범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한 문화에서 정상이 다른 문화에서는 비정상이다. 이런 개념을 주기 위한 거니까 여기 one culture, another culture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너무 쉽습니다. 너무 쉬운 한 5분 컷이야. 얘는 5분 컷. 메시란 단어 딱 보는 순간 무슨 얘기였어? 어지러워. 그렇지. 자, 오른쪽에 제목 넣어봅시다. 뭐의 이점? 방을? 어지러워. 청소, 정리. 방 정리의 이점이라고 하면 되겠지. 방을 정리해야 뭐가 좋아진다? 기분이 좋아진다. 그렇지. 방을 정리해야 기분이 좋다. 아주 단순한 글이었어. 자, 그래서 대신 단어만 딱 두 가지. 어질러진 단어 나오겠지. 그렇지. 그런 단어 다 알아두면 되고, 정리하고 청소하는 단어. 그렇지. 요 두 개. 그렇지. 자, 먼저 어질러진 가볼까? 어질러진. messy 있고, disorderly도 되고, disor가 안 써도 돼. 다 나와 있어. organized도 있고, 뭐 등등등등. untidy도 있고, 뭐 많습니다. 어쨌든. 자, 이런 부정 있으면 정리되지 않은 어질러지면 되겠지. 그치? 다 빼면 뭐야? 빼면 정리인 거야, 그냥. 알겠지? 빼면 정리하는 거고, 이런 거 집어넣으면 정리 안 된 거고. 오케이. 자, 가지는 것이 메시한 방을 어질러진 지저분하고 형용사예요. 어질러진 방을 갖는 것이 add up to는 그냥 한 덩어리로 increase랑 똑같다. 증가시킵니다. 부정적인 기분을 증가시킵니다. 파괴적인 생각도 증가시킨다. 기분 안 좋아. 방 어지르면.
그리고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disorderly한 방을 갖는 거. 이것도 dis가 있으니까 정돈되지 않은, 또 어질러진. 하나만 주의할 거. orderly는 형용사입니까? 부사입니까? 그렇지. order가 질서라는 명사기 때문에 명사예요. 아니면 지금 형용사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정돈되지 않은 방. 형용사로 쓰였어. 이런 방을 가지는 것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어떤 마음의 상태. 여기도 dis, organized. 정돈이 되지 않은. 그래서 뭐 혼란스러운, 혼잡한. 이렇게 아마 해석이 나왔었을 거예요. 약간 어지러운 마음의 상태를 나타낼 수 있더라. 자, 그리고 전문가 중에 한 명이 말합니다. 우리 원업으로 시작하면은 항상 뒤에 뭐가 나온다? 복수명사가 이게 expert가 나오고 주어는 뭐가 된다? 원이 된다. 그래서 항상 단수, says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say 쓰면은 틀리다. 주어는 하나야, 하나. 뭐뭐들 중에 하나가. 자, 타이딩이란 단어도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렇지. 정리, 정돈이란 뜻이야. 정리 전문가고, 타이디가 동사도 되고, 형용사도 돼. 얘는 둘 다 돼. 둘 다. 그래서 정리하다도 되고요. 단정한, 정돈된 이라는 형용사도 됩니다. 둘 다 쓸 수 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청소가 되는 거지. 1, 2번은 어지러진 상태고 여기서부터 정돈된 상태가 돼. 이 전문가가 말하기를 뭐 한 순간이냐면 당신이 cleaning your room, 너의 방을 청소하는 바로 그 순간 너는 또한 뭐 하기 시작한다? 인생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새로운 퍼스펙티브, 관점을 얻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스타트 다음에 ing 하나, and ing 하나, 둘, 병렬 관계가 되겠죠? 두 개 하기 시작한다. 이거 뭐 따로 정리 안 합니다. 워낙 내용 단순하니까. 자, 4번에 당신이 주변 환경을 청소할 때 긍정적이고 좋은 atmosphere가 따라온다. atmosphere는 분위기, 쉽게 말하면 기분. 좋은 기분이 따라온다. 기분이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당신은 또 할 수 있어요. 더 많은 일들을 효과적으로도 하고 니틀리 하기도 한다. 니틀리. 깔끔하게. 그렇지. 얘는 부사고. 그래서 그럼 니트라는 형용사는 깔끔한. 얘도 정돈된으로 쓸 수 있겠지. 어질러진의 반대로 쓸 수 있습니다. 니트. 니트. 자, 그래서 해라. 정리해라. 클린업. 옷장을 정리해라. organize. 서랍을 정리해라. arrange. 너의 물건들을 정리해라. 다 정리. 자, 그리고 나면은 마음의 평화가 또 따라올 것이다.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도 평화로워진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여긴 다 명령문이라서 동사 원형, and 동사 원형이다. 시험에서 물어보면 이런 거 물어보겠죠 뭐. 이 자리. 별것도 아닌데 얘는 이런 데다 막 arrange 이렇게 바꿔놔. 맞나? 보면 되잖아, 앞에서. 귀찮아서 안 보는 거지. 무조건 어법은 문장 단위로 문장의 구조를 물어보는 게 가장 일반적이다. 자, 소수령 한번 해볼까? 쉬워. 지문이 쉬워서 소수령도 쉽습니다.
단어 추가도 없고, 주어진 단어만 사용해서 만들어 보자. 얘만 알면은 쉬워집니다. 얘만. bring about이 합쳐져서 유발하다라는 뜻이야. bring about. 됐어. 됐어. 그렇지. 얘가 여기로. 이거만 바뀌면 돼. 잘했어. 단어 하나 빠졌는데 얘 안 써니? 아, 얘만 쓰면 되지. 그래, 잘했어. 자, 볼게요. 답은 두 개가 나올 수 있고, 당연히 앞에는 청소한다, 정돈한다 나오고, 뒤에는 좋은 기분 나오면 되잖아, 그지? 이렇게 인과를 나타내는 동사들이 많이 서술형에서 사용돼서 여기에 인과 쓰면 돼. 자, 여기가 두 가지가 나올 수 있어. 첫 번째, tidy를 만약에 동사로 봤다면은 tidying your surroundings 이렇게 나와야 돼. 그래서 당신의 주변 환경을 정리하는 것이가 되는 겁니다. 동사면은 정리하는 것이, 그럼 s 붙여야 되죠? 가져다 줍니다. positive, 긍정적인, psychological, 이게 정신적인, 심리적인 변화를, 긍정적인 심리적 변화를 가져다 준다. 이렇게 하는 것도 맞고, 두 번째는 이 tidy를 형용사로 볼 수도 있다 그랬잖아.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Your tidy, 당신의 정돈된 surroundings, 주변 환경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때는 얘가 주어잖아. 그래서 그냥 bring이 되는 거야. bring about 이렇게 가면 됩니다. 둘 다 맞습니다. 명사로 쓰인 거지. 명사로 해서 긍정적인 심리적 변화들을 불러일으킨다. 하지만 동사로 쓰는 게 보통 시험에 나오지. ing로 바꿔라. 주어 만들 때 동명사 쓸 수 있겠니? 이거 많이 물어봅니다. So it okay? So it okay? 자, 그 다음에 23번이었나? 1번입니다. 21번. 자, real, luxury, real. 이거 첫 문장 딱 봤을 때 농경지 나오고 흙 나와. 또 막 그려집니까? 그려져. 오른쪽에 또 채워봅시다. 땡땡 농지는 작물뿐 아니라 삐리리에도 좋은 환경이다. 경작 농지? 농지 자체가 경작지잖아.
윤작은 옛날 거였고. 그렇지. 비옥한이 들어가야지, 비옥한. 물하고 비로 나왔잖아. 물과 비료에 의해서 비옥한 농지는 작물도 좋아하지만 누구도 좋아한다. 그렇지. 잡초도 좋아한다. 이게 주제였잖아. 그치? 그래서 초반에는 막, 비옥해진다. 마지막에, 그래서, 야, 잡초도 좋아하더라.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Soil of a farm field. 그래서 농경지의 흙이 강요되는데 완벽한 환경이 되도록 강요를 받습니다. 뭐를 위해서? 모노가 들어가면 항상 하나. 단일 경작. 단일 재배라든지 경작을 위해 완벽한 환경이 되기를 강요받는다. 즉 농경지는 그냥 농사 짓기 위한 땅이야. 농사 짓기 위해서 완벽해야 돼. 자, 이런 완벽함은요, 완벽한 환경은 성취가 되어지는데 뭘 더함으로써? nutrients. 그렇지. 영양분을 더함으로써. nutritious. 영양이 풍부한. 즉, 영양분을 더해서 nutritious한 환경을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완벽한 환경을 만듭니다. 자, in the form of니까 뭐의 형태로서 영양을 더해주는 거냐면 두 가지였어. 하나는 fertilizer라는 비료와 또 하나는 water, 물. 이 두 가지의 형태로서 영양분을 더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물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냐면 irrigation. 몰라도 돼. 관계라고 했었지? 물을 대는 행위를 관계라고 했었어. 그래서 그래 초반에서는 농경지가 영양분을 공급해서 영양분 공급을 받고 있다. 그래서 완벽한 재배 환경이 된다. 이런 얘기였어. 그리고 이런 영양분의 애딩, 더하는 거, 이게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거야. 지난 50년간 동안에 공학자들과 이런 작물 과학자들이 도와주었다. 농부들이 될 수 있도록 동사원형 목적격 보호자리. 훨씬 더 효과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뭐에 있어서? 공급을 하는 건데 정확한 양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둘 다의 둘 다가 방금 나왔던 뭐겠어? 비료하고 물. 그럼 문장 위치도 알 수 있겠죠? 물하고 비료, 이 둘 다를 딴 애들도 도와주더라. 공학자들이 도와주더라. 헬프가 나왔으니까 목적격 보호 자리는 one, to 원형도 되고 to become도 쓸 수가 있다. 그리고 become이란 동사 다음에는 형용사 씁니까? 부사 씁니까? 그지? 비동사 family니까 무조건 형용사 자리. efficient 형용사 자리. 그런데도 ly 써놓고 맞냐 틀리냐? 얘를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 좀 떨어져 있잖아. 그래서 문제 나올 수 있는 거야. 에이 뭐야 얘 붙어있어. 뭐뭇의 양. 그래서 알맞은 양이란 표현이었어. 마운트 앞에다가 멋지를 붙이면 많은 양이 되는 거지. 얼라로브 이런 거 말하나? 넘버 오브나 얼라로브? 그건 많은이고, 그때 어마운트 자체는 그냥 양이란 뜻이니까, 뭐뭇의 양 할 때 붙여주는 표현이야. 자, 그래서 과학자들이나 공학자들의 도움을 받았어. 자, 그 결과, 전 세계의 사용이, 여기도 나오는 usage, 쓰임, 비료의 쓰임이 has tripled 되었다. 3배가 됐다.
1969년 이후로. 그리고요, Global Capacity for Irrigation. 관계의 능력은, 국제적인 능력은 has almost doubled. 거의 2배가 되었다. 이렇게 비료와 물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사용이. 땡땡. 다시 말하면요. 우리는 feeding 하고 있어. 이것도 영양을 공급하다. 영양을 주다. nourish란 단어 있습니다. nourish. 똑같은 말이야. 영양을 공급하다. nourish. feeding. 그리고 water이 물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논밭에게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영양도 주고 물도 주고 있다. 그리고 우리의 작물들은 are loving it. 그것을 좋아하고 있다. 작물이 잘 자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영양분을 통해 농경지가 비옥해졌다는 얘기야. 그럼으로써 우리의 작물도 플러스 잘 자라고 많이 재배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비옥한이란 단어 어떻게 쓴다 그랬지? fertile. 아까 fertilizer란 비료 있잖아. 여기서 나온 거야. 비옥하게 해주는 거. 얘는 형용사입니다. 비옥한 fertile. 단어 하나 알아두고. 그래서 농경지가 비옥해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 자, 근데 불행하게도 여기서부터 이제 그 잡초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 이러한 럭셔리한 조건들 환경이라고 해도 돼. 이게 그냥 비옥한이 되는 거죠. 비옥하고 아주 영양분이 철철 넘치는 이러한 환경이 또한 excited 했다. 여기는 have pp 동사야. 흥분시켰습니다. 흥분시켰다. 뭐 신나게 했다. 좀 의역하면은 흥분이 더 맞으려나? 흥분시켰다. 자, 무엇을요? 관심인데 어떤 특정한 농업적인 undesirables에 관심도 흥분을 시켰다, 불러일으켰다는 얘기야. desirable은 뭐지? 바람직한 언이니까 그렇지. 바람직하지 않은 것. 얘가 형용사도 되고 명사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농사 지을 때 별로 안 좋은 것, 바람직하지 않은 것에 관심도 불러일으켰다. 이게 이제 뒤에 잡초라고 나오죠. 잡초. 뭐이? 자, 뭐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쭉쭉쭉 여기까지. 그럼 여기까지는 무슨 얘기? 비옥하기 때문에. 지금 나왔었던 농경지가 아주 비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농경지가 be loaded with. 그렇지. 뭐뭐로 가득 차다. 뭐뭐로 가득 채워져 있다. filled with 똑같은 거지 뭐. be filled with. 영양분과 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자, 뭐와 비교해서 뭐뭐에 비해 natural land, 자연적인 땅입니다. 그리고 surrounds them, 그것들을 둘러싸고 있는, 둘러싸다. 그럼 여기서 them이라는 것은 농경지를 의미하겠지? farm fields입니다. 그냥 수일치. 농경지가 여러 개니까. 자, 영양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 농경지들은요, desired 되어진다. desire 2번 나왔어. 수동태네? 바래진다. 뭐 직역하면 그지? 바래진다. 의역하면은 사랑받는다. 역시 선호된다. 농경지는 선호가 됩니다. 다시 이게 농경지야. 자, 뭐로써? 아주 호화, real estate.
부동산이었었어. 아주 럭셔리한 부동산으로서 선호가 되어집니다. 모든 무작위한 그 지역의 잡초에 의해서 선호가 되어진다. 그러면 럭셔리 리얼 에스테이트도 그냥 비옥한 땅을 의미를 한다라고 봐주면 됐었지. 그래서 이런 농경지가 작물에도 좋지만 너무 비옥해서 잡초들도 선호한다. 잡초도 좋아하는 땅이 됐다. 잡초도 많이 자라게 된다. 그래서 밑에 2번에 어번던트 같은 단어는 아주 좋죠. 무슨 뜻이었니? 풍부한 어번던트, sufficient 요 정도만 알아두면 괜찮아. 그래서 식물에게 필수 영양분들이 풍부한 땅, nutritious한 땅, fertile한 땅. 됐으면 또 서술형 해봅시다. 왜 그래? 응? 뭐 때문에 또 이렇게 또 터져갖고. 응, 됐어? 나이스. 잘했어. 응, 굿, 굿, 굿. 변형도 없어, 그지? 변형도 없어요. 알았어. 20초만 더 줄게. 응, 시간 남으면 막 뒤에 21번 문제 풀어버려. 책 뒤에 바로 문제 바로 풀면 돼.
좀 전에 있었는데, 그지? 자, 가봅시다. 자, 여기가 동사고, 버돌소 다음에 다시 동사가 나올 자리겠지, 뭐. 그지? 여기가 have pp니까, have 생략돼서 여기도 pp, made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비료와 관계에서의 진보, 발전이 향상시켰다, 작물의 성장을. 하지만 또한 만들었다. A를 B하게, farm fields를, 이런 농경지를요, attractive, 매력적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지. 비옥한이란 단어도 들어가면 되고, 매력적인. 그 다음에 누구에게, 여기서 문장 끝. 이제부터 전치사로만 연결해줘야 돼. to 쓰고서 with. 잡초들에게 매력적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마무리. due to 뭐뭐 때문에 영양분을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리고 풍부한이란 말을 앞에 붙이면 되니까 abundant한 nutrients와 water 때문에. 이렇게 가주면 되겠죠. 그래서 문장이 일부만 이렇게 주어진 경우 저희가 뭐 동사 자리일지 뭘지를 빨리 인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지? 진보, 발전, advance, 진보, 발전.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됩니다. 발전하다. (22번도) 너무 쉬웠어. 얘도 그냥 너무 쉬웠어. 22번도. 자, 첫 문장 보면은 when it comes to helping out, 뭐랑 관련해서 돕는 거, 도와줄 때 어떻게 하면 된다. 막 혼자 밥 먹고 있는 애 보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거기 빈칸 채울게요. 타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가가, 관심 갖기. 이것만 하면 돼. 다가가는 것과 제일 중요한 건 관심입니다. 관심만 가져도 남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많은 거 안 해줘도 돼. 내가 뭐 안 도와줘도 돼. 관심만 가져도 된다. 이거였었어. 관심만. When it comes to가 전치사였습니다. 덩어리로 뭐뭐에 관해라는 뜻이었었고 전치사이기 때문에 to 다음이지만 ing를 쓰고 있다. help 쓰면 안 된다. 도움이 될 수 있는 다가가기, 쉼표, 관심 갖기. 원래 이건데 그냥 내가 대충 말한 거지 뭐. 알아서 뭐 니들이 그거는 고쳐주면 되지 뭐. 그치? 다가가기, 쉼표, 관심 갖기. 자, 그래서 helping out, 남을 도와주는 것에 관련해서요. 당신은 don't have to, 많은 것을 할 필요가 없더라. 할 필요 없다. don't have to. 많은 걸 할 필요 없다. 자, 여기 구문이 그나마 조금 올이 나오고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면 얼른 묶어주고 나에게 주어라는 거. 모든 것, 모든 것. 그래서 당신이 해야 하는 모든 것은 입니다. come around. 이게 다가가다라는 뜻이었어. 주변에 온다는 얘기, 주변으로 간다는 얘기야. come은 가다도 돼. 다가가기. 그리고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너가 케어하고 있다. 신경을 쓰고 있어. 나 너에게 관심 갖고 있어. 신경 쓰고 있어. 그렇지. 잘했어. 그걸 떠올릴 수 있으면 잘했어. 그래서 올이 주어인 경우에는 뭐뭐 하는 것이다. 원래 여기 to가 있어야겠지. 있어야 하지만
써도 맞지만 생략해도 된다. all이 주어인 경우에만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었죠. to 생략 가능. 비동사 다음에 to 생략 가능. 그래서 여기가 동사 원형이듯이 A. 이 뒤에도 show도 동사 원형이 되는 겁니다. 다가가서 신경 쓰는 걸 보여주는 것이다. 자, 만약 당신이 인지를 해, 노티스 합니다. 누군가를. 어떤 누군가냐면, 롤리. 그렇지, 막 외로워하고 있어. 외로워하는 누군가를 인지한다면, 당신은 가서 앉으면 된다는 얘기야. Go and sit with them. 그들과 앉아주면 돼. 다가가서 관심만 가져주면 된다는 얘기야. 예시를 이제 뭐 들어주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예시입니다. 만약에 너가 이번에는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누군가와 함께 어떤 누군가냐면 점심을 all by themselves 하면은 혼자서라는 뜻이었어. all by myself라는 노래도 있어. 니들은 모르겠다. 자, 어쨌든 혼자서 이렇게 점심을 먹고 있는 누구와 함께 일한다면 너는요, 똑같아. Go and sit. 같이 가서 그들과 앉으면 된다는 얘기야. 그렇게 해라. 그러면은 그들은 will begin to be more social. 좀 더 소셜한 상태가 될 것이다. 그렇지. 사회적인도 되지만 사교적인이란 말도 됐었지. 좀 더 밝아지고 좀 더 사교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야. 얼마 후에. 그리고 그들은 O, A to B, O, A to B 이렇게 세트로 쓰이는 동사였었다. A를 B에게 빚지다. 직역하면은 A를 B에게 빚지다라는 뜻이었었어. 그 모든 것을 좀 더 사교적이 되고 밝아진 것을 당신에게 빚을 질 것이다. 의역하면 고마워할 것이다. A를 고마워하다. 덕분에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당연히 그냥 다 같은 얘기야. A를 B 덕분이라고 여기다 생각하다 해도 되고 딱 이게 딱 하나로 딱 해석이 되는 동사가 아니라서 좀 어렵지. 어쨌든 너에게 고마워하고 덕분이라고 생각할 거란 얘기입니다. 한 사람의 happiness, 행복은 뭐로부터 온다. 이게 제일 중요한 단어였었지. 아까는 care라고 표현됐지만 attention이라고 관심. care라고 써도 되고 attention, 관심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관심. There are too many people. 막 순서는 지금 안 들어야 막. 너무 매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 바깥에는 who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어떤 사람이냐면 feel like 주어 동사 문장이 나와서 주어가 동사하는 것처럼 느끼다. 이렇게 됐었지? Everyone has forgotten. 그리고 또 has pp네. them or ignored them.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pp, 이것도 pp. 그럼 어떤 사람이 맞냐면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야. 모두가 그들을 잊어버렸다. 기억에서 지웠다. 그리고 그들을 무시하더라. 세상 사람들은 나를 잊었어. 나를 무시해. 이런 것처럼 느끼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 쉽게 말하면 외로운 사람들이 되겠지. 외로운 사람들.
그지? 뭐라고 하죠? 자, 그래서 주의할 거는 요거, 지금 내용상 느끼는 건 사람이지 당연히 요게 아니잖아. 그지? 요게 아니라 요거다. 그러면은 이걸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막 뭐라 써버려. 위치나 where 같은 거 많이 써버리면은 당연히 안 된다.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겠다. 똑같이 feel이 사람들이잖아. 그래서 feels라고 쓰면 안 된다. 월드니까 feels가 아니라고, 그지? 그리고 everyone은 한 명이다, 여러 명이다. 한 명, 원이야, 원 한 명이야. have 써야 돼요. have 쓰면은 안 된다. 뭐 이런 아주 그냥 깨알 같은 것들. 자, even if도 even 도랑 똑같았어. 비록 뭐뭐지만 뭐뭐더라도. 그래서 비록 네가 say hi to someone passing by, passing by 하는 누군가 지나가는. 그래서 지나가는 누군가에게 그냥 안녕이라고 말하더라도 아주 사소한 인사만 건네더라도 이런. 응? 모르는 사람. 아이 그 약간 서양에서 다 그러잖아. 너 지나가면 사람들이 다 안녕해. 길거리에서 눈빛만 마주치 무조건 해야 돼. 이게 규범이야. 안 하면 네가 이상한 거야. 뭐 별게 그냥 좋아 죽겠지. 뭐 어쩌라고 광고 뜬 거 가지고. 자, 어쨌든 이렇게 안녕이라고 말만 하더라도 자, 그 사람들 인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받은 사람들은 feel better 하기 시작할 것이다. 더 기분이 좋아질 거란 얘기죠. 당연히 누구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자신들에 대해서라고 해야 되겠지? 그래서 주어가 스스로에 대해서 기분이 좋아진다니까 셀프 써줘야 됩니다. them 쓰면은 또 틀리겠고, like someone cares, 다른 사람들이 케어하고 있는 것처럼 누군가가 날 보살펴주고 있구나, 이런 것처럼 기분이 더 스스로에 대해서 나아질 수 있다는 얘기. 쉽지? 뭐 이런 거야 뭐. 자, 그리고 이것도 깨알 같은 거. 이게 to feel 썼어. 동사가 두 개니까 두 번째 to로 바꿨네요. 나는 ing가 좋아. feeling으로 바꾸면 된다 안 된다? 상관없다. 비기는 착한 애야. ing든 to든 아무나 와도 돼. 그렇지. 그럼 너도 아무나 사귀어도 돼? 자, 거기 마무리 빨리 해봅시다. 서수령. 딸고 쉬워라.
다 됐지? 와, 이 정도는 뭐. 이거 다 했어. 응. 그렇지. 이 정도는 해줘야 돼, 이제. 그렇지. 헤헤, 헤헤. 으흐. 이런 실수하면 안 돼. 응. 잘했어. 지금, 이거 너무 잘했어. 이걸 동사로 썼던 얘기잖아. 그지? 몇 가지가 주어가 돼야겠지. 아, 그럼 얘를 어떻게 바꿔야 돼? 투나 혹은? 그렇지. 보통 투는 추가에 해당되고, ing는 변형이에요. 이거 해피얼이 응, 오케이. 잘했어. 응. 마지막 깔끔하게 이제 하나라도, 그지? 맞춰놓고 하면 좋잖아. 응. 잘했어. 오케이. 근데 이걸 왜 바꿨어? 그지? 그대로 써야지. 그대로. 그거는 변형을 할 필요가 없지. 이제, 자, 뭐, pay attention. 이거 그냥 관심 갖다 이런 얘기잖아. pay랑 같이 쓰잖아요. 관심 갖다. 그래서 얘가 주어가 돼야 돼서 paying attention이 되면 돼. paying attention. 그래서 관심을 갖는 것이 나머지 요거 도와줄 수 있다. can help 사람, 외로운 사람, lonely people. 외로운 사람이 feel better, to 있었으면 to 쓰고 없으니까 그냥 원형으로 feel better 이렇게 쓰면 되고 마지막 just 같은 거는 여기다가 단지 관심을 갖는 것만으로 느낌 주기 위해서 여기다 쓰는 겁니다. 미안. 해피어가 아니라 베러구나. 아니 베러가 아니라 해피어. 해피 하면 되지 뭐. 해피 써도 돼. 써도 되는데 굳이 여기서 이걸 변형을 시킬 필요는 없으니까. 형용사? 비교급?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됐습니까? 그러면은 뭐 빠진 거 없고.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면은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에 요거를 줄 건데 지금 이제 유인물로 계속 나갈 거라서 파일 주는 거야. 여기다 담아서 다 한꺼번에 보관하라고 헷갈리지 않도록 이로 하나씩 하자. 이거 다 맞지? 됐어. 응. 시험 보는 거 내일 12시부터 뭐 한 7시까지는 뭐 상관없어. 괜찮아. 응. 자, 지금 나눠준 유인물이 뭐냐면은 여기에 지금 그 파일 안에 담겨 있는 게 교과서입니다. 교과서 복습 시험지고 교과서는 요거 그냥 한 장이 다야. 끝이야. 한 장. 되게 짧아. 그래서 너희가 그 복습 시험 볼 때 교과서 플러스 모의고사는 10개. 이렇게 하면은 뭐 좀 할만하지 않을까? 교과는 뭘 해요? 요거. 방금 준 거. 이게 시험지라고. 복습 시험. 모의고사 시험지는 저번에 받았잖아. 그래서 교과서 하고 끝났으니까 진도가. 모의고사는 10개 정도? 교과서 저번에 했잖아. 그래서 이렇게 시험을 보면은 되겠다. 알겠지? 그리고 이제 숙제는 모의고사는 뒤에 거기 문제 지문별로 나와 있으니까 풀어주면 되거든. 페이지로 하면은
72쪽부터 72부터 86. 72부터 86페이지. 우리 시책이고, 여기 있는 문제가 이제 진짜 좋은 문제라 그랬어. 알겠지? 여기 있는 문제는 정말 좋은 문제니까, 좀 정성스럽게 풀어주고, 질문 있으면 꼭 체크해서 물어봐야 됩니다. 다 됐나? 가기 전에 언제 시험 볼지 나한테 얘기만 해주고 가면 되겠다. 수고했습니다.